안녕하세요. 손지입니다.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 2025년입니다. 금요일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오후 시간인데요. 자,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관세 협상 소식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과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9월 25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금 규모는 일본이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이건 선불로 받는 금액이야, 업프론트로 받는 금액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AFP 통신이 어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을 주도했던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그 하루 전날에 외국 특파원 협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여기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투자 금액은 1에서 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대출 보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의 경제재생상은 미국은 투자냐, 대출이냐, 대출 보증이냐 이런 구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허드슨 연구소가 공개한 미국과 일본의 그 무역 협상 양해각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일본은 트럼프 정부의 임기 안에 5,500억 달러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하고 또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언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나요? 음흠. 자, 그리고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에서 받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산불이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AFP 통신은 이에 대해서 일본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어떠한 불일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불일치 없어. 다 일치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미국과 일본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에는요. 선불이라는 표현이 없었답니다. 선불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수시로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거예요. 선불 아니고 수시로.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는요. 조약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 없고 이것은 양측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를 명시한 행정적인 문서이다. 우리는 양측이 모두 이러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조약도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 와우, 이거 대박 아닙니까? 우리는 사인하면 그냥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조약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그러면은 일본 측이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하는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뻥 치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각서를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자, 그리고요. 한국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양해각서 수정안을 발송했다라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조목조목 잘 만들어 가지고 미국 측에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답니다. 이 수정안은 영문으로 된 5장 분량이고요. 한국의 최고 수준의 법률가들이 이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얘기에 따르면은 애초에 인제 초안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한도 리밋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고 그 가운데 많아야 5% 정도만, 많아야 5% 정도만 equity 그러니까 직접 지분 투자이고 대부분이 대출, 론
또는 guarantee 보증이라고 한국에서는 이해를 했는데 미국은 cash flow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cash flow라고 현금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equity 그러니까 직접 지분 투자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7월 말에 협상을 할 때에 그 김용범 실장이 일일이 그 미국 측에 의미를 물어가면서 비망록을 작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말에 협상을 할 때 한국의 협상단은 미국과 일본 합의의 선례를 참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례가 뭐냐면은 일본 경제 재생상이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퀴티가 1에서 2% 수준이라고 했다. 일본이 만들지 않은 비망록까지 따로 작성을 해 가면서 협상에 신중하게 임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에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이미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액 가운데 에퀴티가 1에서 2% 수준으로 양해각서를 적은 거를 알고서 협상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일본이 "이 안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우리의 실장님께서는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한국은 밟는다고 밟아지는 나라가 아니야. 밟는다고 밟아지는지 한번 해 봐. 야 밟는 네 발도 뚫려." 이렇게, 이렇게 아주 강한 말까지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김용범 실장은요, 앞으로 한국의 협상 지뢰 때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 김용범 실장은 미국의 제조업의 부흥을 일으킬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조선업 발전할 수가 없고 또 미국의 해군 현대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야 니네 한국 없으면은 제조업 부흥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러니까 한국과 협력을 잘해야 돼."라는 얘기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서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가 협상의 분수령인데 많은 메시지가 미국 측에 전달이 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곧 화답이 오지 않겠냐. 그러고 나면은 좀 진지하게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고 낙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열쇠는요 한국이 갖고 있고요. 한국이 없이는 미국은 제조업 성공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조선과 관련한 그런 산업의 부흥은요 한국이 함께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나중에는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요 선진국이거든요. 우리 쫄지 맙시다. 한국 화이팅입니다.